퇴사한 지 어느덧 8개월차. 저 다시 취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퇴사한 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사 후 첫날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나 뭔가 날개를 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육아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 결과 영등포 구청역에 공간대여 스터디룸을 하나 오픈하였고 부동산 경매 투자 물건을 추가로 한 채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스터디룸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어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낙찰받은 물건은 수리 후 월세 계약까지 완료되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름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낸 거니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전 동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스터디룸, 부동산 월세 세팅이라는 계획을 모두 끝마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원에 입찰하러 갈 일도, 스터디룸을 세팅할 일도, 집 수리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집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집을 월세로 내놓는 등의 사소한 일들만 간간히 할 뿐이었죠. 퇴사 전에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벗어나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냉정했고 막상 퇴사하고 지내보니 무의미한 시간을 꽤나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 후 8개월이 된 지금 전 다시 직장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제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직장 다닐 때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었어요.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 직장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느낌? 직장 밖에 나가서 내가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공간 대여 사업과 부동산 투자에 매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육아를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일을 했죠. 괜찮은 부동산 매물이 보이면 임장을 가고 입찰을 가면서요. 또 스터디룸 한 곳을 하나부터 10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꽤나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직장 밖으로만 나가면 투자와 사업으로 월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 2개월 만에 월천, 3개월 만에 월천, 이런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전 어림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라 부동산 투자와 공간 대여 사업 이외에는 제가 더 시도할 용기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럴 능력도 없었고요. 그때 딱 이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존재한다. 예전에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 노동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였어요. 이를테면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내 멋대로 쓴다든지 사업 하나를 대박 터뜨려서 부자가 되는 그런 망상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최근 부자의 그릇이라는 도서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엔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애초에 지름길, 쉬운 성공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할 만큼 드리블, 슛, 체력 운동을 매일같이 해온 것처럼요. 그 어떤 누구도 수만 번의 배틀을 휘두르는 노력 없이 절대 멋들어진 홈런을 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목표한 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조금씩 해나갈 때 성공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또한 정석과도 같은 길이 진정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네요.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사업적으로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으로 10년 넘게 살아와놓고 퇴사 후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번다는 건 너무 욕심이었어요. 혹여나 운이 좋게 잠깐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수입을 지키기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 본업의 역량을 조금 더 끌어올려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세팅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난이도 낮은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성과와 리스크 적은 사업을 통해 내공을 쌓는다면 제 그릇의 크기 또한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돈 또한 더 따라올 테고 그때가 바로 진짜 퇴사할 시기겠죠. 두 번째는 본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장 일을 시작한 지 약 1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업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내 몸과 정신을 갈아 넣어 하는 일이었기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살면 안 되나? 라며 자꾸 제 현실 상황을 회피하려 했었네요. 그렇게 퇴사하고 약 8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제 본업의 소중함을 꽤나 느꼈어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좋아하면서도 몸을 많이 쓴다, 힘들다는 이유로 본업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부동산,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블로그, 전자책 만들기, 독서 모임, 공간 대여 사업 등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부업이 본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떤 일로 성과를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어주는 세금과 신용도도 한몫했어요. 직장인 신분으로 있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니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직장에서 일부 부담해 주잖아요. 이거 무시 못해요.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매달 돈이 쭉쭉 나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인 저로서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까지 들었네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해야 하는 일이 뭐지? 라고 다시 되물음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내 12년 된 본업인 도수치료와 5년 차에 접어든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병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 일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있죠. 빨리 취업해서 본업을 깊게 더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현재는 직장에 복귀해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 치유를 돕고 직원분들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 본업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해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부동산을 빨리 더 늘려야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느리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자로 바뀌었네요. 퇴사 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큰 마인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그릇의 크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석세스님은 그럼 계속 쭉 직장 생활을 하실 건가요? 저의 대답은 일단은 네입니다. 그리고 월급의 자동소득이 1000만원 이상 세팅되는 때가 퇴사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안주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인사이트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